근데 외신 지국장들 내지는 외신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네. 이거는 완전 아마추어다. 거기에 조금 나중에 이제 가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도 안 지키는 이런 정부가라는 평가들이 자꾸 제 귀에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그들하고 다시 이제 소통을 하기 시작을 하고 하다가 사실 정점을 찍었을 때가 이태원 참사 때입니다. 저는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이태원 참사 때는 사실 외신이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별로 못 들었어요. 오히려 이제 잼버리 때 저희가 잼버리 때도 컸죠. 많이 들었고 잼버리 그다음에 때도 바이든 날리면 네,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하루아침에 뭐 어제는 좋았다, 내일 나빴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쭉 쌓이는 거거든요.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면은 그들이 지금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평가가 너무나 나쁠 수밖에 없는 일련의 사건들이 쭉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방송을 출연하기 위해서 좀 준비해달라고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그 좀 사건이라면 사건 내지는 해프닝 뭐 내지는 참사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정리하던 친구가 이런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조각처럼 들려왔던 게 많았는데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이었느냐. 뭐 정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 외신도 나름대로 개별 사건을 다루지만 이 개별 사건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 그다음에 윤석열 리더십이 부족한 부분들의 키워드가 뭔지 이런 걸 뽑아내겠네요. 그럼요. 외신들도 여기에 보통 한번 취임하면 길게 있는 분들은 6년, 7년도 있는 분들도 있고 짧게는 한 3년, 4년 있다 보니까 처음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그 혹시라도 편견에 의한 게 아닌가라는 조심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다 축적이 됩니다. 그럼 하나의 이제 어떤 평가로 자리 잡고 있는데 제가 왜 이태원 참사 사건 때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이제 그때 이태원 참사 사건이 있고 여러 보도가 있었었고 외국 지국장들도 외국 매체들도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 한가운데서 일어난 참사 아닙니까? 또 엄청난 희생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연락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좀 상황을 들었어요. 오늘 여기 와서 처음 푸는 건데 세계 유수 매체이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사실은 지국 단위에서 그 취재를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본사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뉴욕타임스도 그렇고 BBC도 마찬가지고 걔네들끼리 이야기하는 포렌식 팀, 그러니까 한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수 사건 분석 팀들이 옵니다. 서울로. 그럼 본국에서? 예, 본국에서 온 겁니다. 그 특별 취재팀이 왔다 이렇게 맞습니다. 봐야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지국이라고 하는 게 BBC가 됐던 뉴욕타임스가 됐던 2, 3인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한 재원이 없고 또 그런 기술적 취재를 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기보다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BBC 같은 경우 8명인가 온 걸로 알고 있고요. 뉴욕타임스도 결국 비슷한 팀을 파견해서 분초 단위로 그 사건을 분석을 했었습니다. 네. 그 사건이 일어난 현장 주변에 CCTV를 다 뒤졌고요. 그렇게 해서 이틀에 걸쳐서인가 방역을 한 걸로 전 아는데 그 결론 비슷하게 내린 부분이 있어요. BBC가 뭐냐. 이거는 인재였다. 피할 수 있었던 참사였다. 네. 이런 식의 결론으로 유도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언론으로서 그런 각도에서 충분히 취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이런저런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문제는 거기에 대응한 용산 대통령실의 반응이었었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취재가 오면은 대통령실에서 좀 협조를 해주나요? 그거는 제가 듣기로는 평상시에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에 있었을 때는 뭐 취재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협조 요청을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예전에 이제 CBS가 우리 휴전선의 자연 부분을 좀 취재하고 있었을 때 협조 요청이 왔었습니다. 거기는 군사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좀 협조를 해서 좀 해줄 수 있느냐. 근데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자연 보호돼 있다 이런 걸 해서 협조한 것도 있는데 그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서 원체 쉬쉬하고 덮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그들도 알고 협조를 요청을 하지 않았고 사건 사고니까 사건 사고 자기네 팀들이 와서 분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3일 연장 항의 전화가 왔답니다. 대통령실에서 직접. 예. 그러면서 왜 이런 식의 취재를 하느냐, 왜 이런 식의 결론을 내느냐라는 강력한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BBC 입장에서도 놀란 거죠. 아니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뭐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거냐, 사실관계가 틀린 게 있다면 우리가 수정해서 방송 내보내겠는데 사실관계가 뭐가 틀리냐 그러면은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왜 그런 식의 의도를 가지고 그런 식의 취재를 하느냐라고 하는 항의를 3일 연장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은 아무리 영국을 대표하는 자유 언론 BBC라 하더라도 한나라 대통령실에서 항의성 전화를 3일을 받으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압박이 되겠죠. 쫄리죠. 정말로 이거 뭐지? 그래서 정말 신경쇠약에 걸릴 뻔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고요. 더 심각한 거는 BBC 런던에다가 그거를 내용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BBC 런던에서 이거 공개하자라는 회의가 열렸었습니다. 아, 본사에서 한국 정부가 항의를 하니까 새롭게 출범 이걸 공개한 건지 말 건지 회의를 했다. 예. 예.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언론 취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부당한 간섭을 하고 있다는 게 회의 의제로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뉴스를 다루지 않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BBC에는 큰 원칙이 있습니다. BBC는 뉴스의 주제가 되지 않는다. 그 이제 해외 유수 언론들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BBC는 예전에 한번 영국 정부하고 부딪혀가지고 뭐 결국은 BBC가 틀린 게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됐지만 상당한 곤혹을 치렀거든요. 그리고 자사 뉴스 만들지 않는다 이거네요. BBC는 뉴스의 주제가 되지 않는다가 하나의 큰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문제 삼지를 않기로 했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만약에 그게 런던에서 봤을 때도 이건 심각하다라고 해서 공개를 했다라면 이건 국제적인 대망신입니다. 만약에 이제 BBC가 공영방송이니까 네네. 그걸 방송했더라면은 한국 정부가 영국 정부에 또 항의했을 수도 있겠네요. 뭐 BBC는 사실은 어느 정도로 언론의 자유와 이 권력을 갖고 있냐면 영국 정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예전에 뭐 과거에도 영국 정부와도 여러 번 부딪혔고 사실관계를 놓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서 뭐 영국에 항의를 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건 뭐 벌어지지 않은 가정이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항의했다고 BBC가 뭐 사과하고 이럴 만한 매체는 아닙니다. 그 정도의 그 언론 자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놀랬던 거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들으면서 도대체 새 정부의 대통령실이 언론관이 이게 뭐지라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었죠.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신도 관리하고 숱한 소통을 했습니다만은 그들의 취재에 대해서 간섭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들의 영역입니다. 그럼 국내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사실. 그게 언론관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사실관계는 교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 시간이 아니었어. 시간이 좀 바뀌었어. 사실관계는 충분하게 뭐 교정을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들도 그건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취재한 내용, 분석 이런 거에 대해서 한나라 정부가 나서 왈가왈부를 한다라는 거는 그 나라 언론 지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들에게 더한 분노를 삽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계속해서 그 외신들을 중심으로 물론 뭐 뉴욕에서 나온 적도 있고 여기저기서 지금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의 이 언론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런 거는 이제 BBC 입장에서는 한국 신정부의 언론 자유에 대한 인식도 알게 된 거고, 그다음에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것도 인식돼서 그때부터 이제 느낌을 가졌던. 근데 이게 또 법률적으로 따져보면은 엄격하게 따져보면 직권 남용과 보도 통제에 해당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외국이니까 이제 또 더 복잡한 이슈들이 이제 결부가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출범하고 얼마 안 돼서 벌어진 참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이거 뭐지? 아니 도대체 언론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식의 우리한테 강제적인 좀 그런 메시지를 전해오지 이런 우려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그 BBC가 또 외신에 그랬다면은 국내 언론한테는 어떻게 했겠느냐 이런 짐작이 갈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동관까지 이제 데려다가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뭐 오늘 또 뭐 다음에서 또 무슨 조그마한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언론을 통제하고 이런 시도 자체가 이건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겠다라는 이런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제 이태원 참사 때 BBC의 보도라든가 이런 쪽들은 뭐 하위직 경찰 공직자들의 실수가 아니라 국가의 운영 방식의 문제다. 뭐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났나요? 예. 유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막을 수 있는 인재의 사건이었다. 관리가 충분히 될 수 있었던데 여기서 미스를 했다. 이런 식의 이제 보도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이 뒤집어졌죠. 참 그 일련들의 사건들은 그 사람들하고 보면서 저한테 막 하소연까지 하더라고요. 비서관님 이게 뭡니까? 근데 뭐 저야 이미 떠난 다음이니까 안타깝다라는 말씀은 드렸지만 이게 좀 더 심각해지면 이건 정말로
국제적 위신, 그렇죠. 국격 네. 이거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